우리 관계대명사 해볼게.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랑 그다음에 복합 관계사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 문장이랑 B 문장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소개를 드렸어요. 자, 제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강의를 해주셨죠. 그럴 때 여기 지금 교수님이라는 말, 이 명사 두 가지가 지금 겹치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교수님이라는 말은 이제 관계대명사로 처리를 하고요. 앞에 있는 이 프로페서 같은 경우는 선행사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왔다고 해서 이제 선행사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다가 선행사라고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the professional 하면서 이제 없어진 부분 있죠. 겹쳤기 때문에 없어진 부분은 문장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가 관계대명사입니다. 지금 주어였던 친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일단은 해석할 때 이렇게 한 문장인데 I met a professor who gave a lecture 이라고 했을 때요. 일단 해석이 나는 교수님을 만났다라고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사를 한 번 더 해석해 주시면 조금 더 문장이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교수님은 강의를 해주셨다라고 한 번 더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앞전 시간에 절과 구 이거 배울 때요. 형용사 절이라고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후부터 렉처까지는 이런 식으로 크게 묶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후부터 have gave a lecture는 앞에 있는 professor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니까 형용사적으로 휴식하고 꾸며주는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후부터 lecture까지의 절이 형용사 절이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문장이랑 B 문장이 또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주어가 이제 선행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튜던트가 지금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행사겠죠.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오는 후, 요 후는 같은 명사가 있었다는 증거이면서 문장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후부터 우리가 C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합니다. 후부터 went to C까지를 묶어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형용사적으로만 연결을 시켜 넣기 때문에 주어는 the student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바다에 간 다시 한번 해석해서 그 학생들은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그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결석했다라는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o랑 그 다음에 went to see를 묶으셨잖아요. 이렇게 묶으셨을 때 주어가 the student고 그거에 대한 동사는 see 뒤에 있는 were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게 who랑 were to the see 중간에 형용사절을 껴놓고 랑 월투더씨를 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스튜던트의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was니 were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는 was나 were냐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다가 밑줄만 그어놓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선행사일 때 후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 선행사일 때는 위치고 공통 사용하는 거는 대수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는 꼭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얘가 지금 형용사, 뒤에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명사가 꼭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들어와야 되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뭐가 없냐면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번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A 문장에 보시면 The food can be medicine 이라는 문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You can't eat the food에서 이번에는 지금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The food가 지금 선행사가 되고요. 중간에 있는 you eat는 요 앞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번 시켜주시면 자, 바로 앞에 있는 food는 선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다? 관계대명사가 될 것이죠.
더 푸드가 사라지면서 위치를 맨 앞으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 it는 뒤쪽에 그냥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부터 여기 위치부터 it까지를 이렇게 묶어주시면요. 이게 하나의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절이 된다. 형용사절.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은 이렇게 해석해놓고 네가 먹었던 어떤 거? 그 음식은 네가 먹었던 그 음식은 can be a medicine. 약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끝났죠. 자,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행사가 있겠죠. 왜냐면 앞에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네 가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who, 하나는 whom, 그 다음에 하나는 which, 공통 사용할 수 있는 건 that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요, 어떤 문장이 오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써주시고 뒤엔 당연히 목적어 없겠죠. 그래서 목적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해야 되는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A 문장이랑 B 문장을 봤을 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A 문장 같은 경우는 I spilled her coffee라고 돼 있고 B 문장에서는 I apologize to woman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겹치는 게 her과 woman이 되겠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her 같은 경우는 지금 풀어 얘기했을 때 더 woman's예요. 더 워맨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인 형태가 헐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워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who라고 쓰겠죠. who라고 쓰는데 이 어퍼스트로피 s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who's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더 워맨이라는 선행사는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요. 선행사는 한번 살릴게요. 더 워맨이라고. 그래서 I apologize to the woman, who's까지 쓰시면 되는데 사실 엄밀히 사라지는 건 얘가 사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했던 얘네들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없다고 생각하는 문장, 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I spilled coffee만 남죠. 그래서 I spilled coffe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관건인 게 뭐냐면요. who's를 무엇의라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성에게 사과를 했는데 여기 의가 붙었기 때문에 여성의 나는 이상하고 여성의 커피겠죠. 나는 여성의 커피를 쏟았다. 이런 문장이 뒤쪽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쓰라고 했는데요. 나는 여성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성의 커피를 쏟았다. 이런 식으로 후즈를 살려서 무엇의라고 꼭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 살리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소유격 관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즈는 선행사의, 주어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선행사의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선행사의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꼭 의를 붙이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어퍼스트로피 s가 붙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읽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행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들어오냐면 위로 다시 올라갔을 때 우리 I spilled coffee라고 해서 문장 전체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옵니다. 완전한 문장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지금 뭐뭐의라고 해서 그 형용사가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이외에 나머지 문장은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건데 요 CF 한번 볼게요. CF가 사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Look at the Lotte Tower 이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고 The top of the tower is shining 이라는 문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더 타워랑 롯데 타워가 겹치는 거는 우리가 보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롯데 타워까지 썼는데 문제는 더 타워가 지금 사라지면서 두 문장이 될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타워를 지우고 사실 여기다 뭘 집어넣으려고 했었냐면 원래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으려고 했었잖아요. 항상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다 위치를 썼어.
근데 문장 자체가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문장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돈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문장 앞으로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정돈한다 싶어서 of which라 쓰시고, 그러면 주어는 맨 앞으로 가서 of which the top is shining 이라는 문장으로 정돈이 되죠. 네, 이렇게 정돈을 해놓고 나니까 Look at the Lotte Tower of which the top is shining 이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가 of which가 원래 타워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시면 롯데타워를 보세요. 그 롯데타워의 꼭대기는, 그래서 의라는 뜻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whose로도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f which를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ose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한정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선행사가 먼저 있죠. of which 같은 경우 선행사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도 뭐뭐의예요.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오는 것까지도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행사가 사물일 때만 가능합니다. 사물일 때. 그러니까 아까 롯데타워라는 것도 사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사물일 때만 of which를 쓸 수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일 때만 of which를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그 모든 팀은 리더를 지금 필요로 한대. 근데 다른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더라는 말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리더라는 말을 먼저 써보시고, 리더. 리더라는 말을 먼저 써보실게요. 리더라는 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하는 이기 때문에 동기부여하는데 리더가 동기부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을 거거든? 그러면 who를 쓰면 되죠. who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하다라는 동사는 motivate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motivate라고 쓰시면 돼요. motivate. 근데 리더는 한 사람이니까 motivate 쓰겠죠. 그래서 who motivates others 이렇게 쓰는 거죠. 아, 근데 한 칸이 비는구나. 그러면 리더죠. 리더. 관사를 추가해서 그다음에 아이들 갈게요. 아이들, 키즈. 뭐 첼드런도 괜찮고. 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들이 먹는 아이들이니까 아마 who 쓰시면 될 거야. who. 그다음에 먹는 거니까 eat. 그다음에 정크푸드겠죠. 정크푸드. 그다음에 주기적으로니까 regularly. 왜? 뒤에 있어요. 있어요? 끝났네. 그래서 이런 문장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등장인물은 악당이다 하면서 이제 악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의 목적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인. 근데 악당의 목적이겠죠. 악당의 목적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제 whose를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목적은 aim. whose aim? 그러니까 빌런의 aim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것이 뭐다?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to destroy the world. 그래서 사실은 여기 whose부터 그다음 월드까지가 빌런을 꾸미고 있었다. 그 다음에 658번도 who부터 그 다음에 regularly까지가 키즈를 꾸미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도 who부터 others까지가 리더를 꾸미고 있었다. 다 형용사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장 구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거. 지금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한대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말이 지금 place도 괜찮고 아니면 space도 괜찮거든요. 여기 space로 갈게요. 자, say place. 그 다음에 그들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면 그들이니까 아마 they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grow 있을 것이고, 뭐 developed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사실 중간에 지금 in which 이렇게 쓰셔야 돼요. They can grow and develop. 그래야지 이제 세 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in이 요 뒤쪽에 왔었었는데 이렇게 끌고 온 거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너의 삶에 두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have 그 다음에 people이겠죠. have people. 그래서 people 한번 써보시고 have people. have people in your life. 그 다음에 사실은요, 여기 뒷자리가 관계 대명사가 들어오는데 in부터 life까지는 묶어서 이게 선행사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선행사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음에 이제 who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선행사랑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거리가 조금 멀어져 있기는 해요. 멀어져 있으나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you can talk to 네가 말할 수 있는 뭐에 대해서? 일상의 분투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to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여기 목적어 자리거든. 근데 목적어 자리에 people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people이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to랑 about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가시면 아까 위에 나왔던 부분인데 자, I love the house my parents have lived in the house에서 지금 겹치는 게요. 요 house입니다. 그래서 요 house가 사라지잖아. 요 house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위치가 들어가는 건데 이 위치를 앞으로 당겨서 그러니까 the house 요 앞으로 당겨서 여기다가 위치를 써볼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위치나 대시 들어가겠죠. 그럼 문장 자체는 이 위치부터 어머? 이 위치부터 그 다음에 in까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 문장 전체가 하우스를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 in 뒤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in을 맨 앞으로 끌어와서요. in 위치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in that은 안 돼요. in that은 안 되고 in 위치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지금 in이 맨 끝에 들어왔을 때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in을 맨 안으로 들고 왔을 때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만들고 나니 이러한 공식이 나옵니다.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 자리에 who나 위치가 들어올 수 있고요. 이것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냐면 that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that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선행사가 일단 앞에 있죠, 똑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in을 앞으로 빼서 불완전한 문장을 처리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뒤쪽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는데 whom이나 위치만 이 자리에 허락이 되고요. that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that만 따로 빼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in that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절대 그렇게는 올 수 없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이것도 두 문장이 겹치는데 특이하게 the thing이라는 명사가 겹칠 거예요. 그래서 the habit is the thing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여기 무조건 뭐 위치나 대시 들어오겠죠. 그러면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요. 원래 위치부터 happy까지를 우리가 무슨 절이라 했어? 형용사 절이라고 했잖아. 여기를 형용사 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요. 사실은 위치가 thing을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결국에 the thing이랑 the thing, what이 이 친구를 하나로 what으로 퉁칠 수 있는 친구거든요. the thing부터 which, that을 what으로 다 퉁칠 겁니다. 그러면 이 퉁치고 나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이제 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the thing부터 이제 which부터 happy까지가 형용사적으로 the thing을 꾸미잖아. 그럼 what도 결국에는 the thing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형용사인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 전체가 명사잖아. 이거 전체가 명사인 상황이기 때문에 what부터 happy까지도 다 명사로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at부터 happy까지는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은요. 일단 자기가 선행사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선행사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얘기하시면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what 자체가 명사 플러스 형용사로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뭐 또는 뭐가 없다?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랑 어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죠? 주격이랑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모두 쓰일 수 있었죠. 얘는 모두 다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that이 꼭 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건상으로 that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주격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는 있겠죠, 당연히. 선행사는 있겠죠? 없다고 해놨어. 있어요. 선행사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는데 이 선행사라는 애 앞에서 꾸며주는 애들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더 베리가 들어가요. 더 베리.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same. 그 다음이 이제 the rest. 이렇게 세 가지가 선행사 앞에 달라붙으면 무조건 that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최상급이라 하죠. 더 플러스 est. 이 친구도 뭐 어떻게 쓴다? 지금 the most, 뭐 the most 이런 식으로 쓰면 무조건 that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수라고 얘기합니다. 서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데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예를 들면 people이야. first people, 뭐 second people 이런 식으로 서수가 붙으면 무조건 that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thing입니다. thing으로 끝나는 친구들. 그래서 something, anything 뭐 이런 친구들, thing으로 끝나는 친구들도 주격관계대명사 that을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that은 뒤쪽에 무슨 문장 오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이 불완전한 문장이면 뭐 또는 뭐가 없냐면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은 똑같은데 that을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오면 꼭 that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배웠던 게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 이거는 여태 잘 배워왔던 거잖아요. 이거는 여태 잘 배워왔던 건데 요 이제 중간에 들어간 걸 보셔야 돼요. 중간에 일단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어. 그럼 선행사가 당연히 있겠지? 근데 비동사가 꼈어.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꼈어요. 그리고 뒤쪽에 분사 또는 형용사가 왔어요.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어떻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이렇게 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 파트 분사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사의 이 수식어구 달린 분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로 꾸미는 것과 굉장히 동일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사 단원에서 얘기하는 분사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민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는 거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에서 경험은 명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실수에 부여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부여하는 이를 먼저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생략이니까 관계대명사가 없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없는데 그러면 that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중간에 모두가 아니까 everyone이겠죠. everyone.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거니까 기부입니다. 기부. 근데 누구한테 주는지는 나와 있는데 뭘 주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대시 생략이 돼 있었다. 그래서 everyone부터 mistake까지가 네임을 꾸몄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녀를 자산으로 여긴다.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녀를 자산으로 여긴다.
어떠한 조직도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자산으로 여긴다. 그럼 자산이라는 게 an asset예요. an asset. 근데 자산인데 어떤 조직도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이거 지금 with 다음에 명사가 없는 걸 보니까 못 간대네 못 간대. 그러면 어느 조직도니까요. any organization when any organization would like to work with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asset랑 any 사이에 이렇게 대시 생략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any부터 with까지를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관계부사랑 접속사, 관계대사의 계속적 용법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5분 정도 쉬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관계부사랑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랑 복합관계사 이렇게 세 가지 할 건데요. 어이구, 저한테 와 있어요. 자, 이따가 주우세요. 자, 관계부사는 아무래도 선행사,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 두 가지 문장인데 I enjoy the gym, 그 다음에 at the gym에서 at the gym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at the gym 사라지면서 which라고 써있겠죠. 근데 이제 at만 나오면 너무 외롭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at which라고 쓰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치가 이제 맨 앞으로 n 위치랑 같이 오게 되었고 그러면 이런 문장 되죠. 앞에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뭐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이 다른 걸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사실은요.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와 틀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조건일 때 관계부사를 쓸 수 있냐면 선행사가 place, park, house처럼 우리 그 장소일 때 그럴 때는 이제 where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일 때는 when을 쓸 수 있고 이유일 때는 why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일 때는 더 how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돈해 볼 수 있겠죠. 관계부사라는 거는 이 친구 4개다. where, when, how, why, how 이렇게 4가지다. 선행사는 있다. 선행사는 있고 그리고 뒤쪽이 완전한 문장이 들어온다. 완전한 문장이 들어온다. 단 선행사가 이 3가지일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일 때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the time이라는 거는 지금 시간을 모두 나타내는 명사 중에 하나고요. the place도 장소를 포괄하는 명사 중에 하나고 the reason도 이유에 대한 것을 다 포괄하는 선행사인데 이럴 때는 못 또는 뭐라고 돼 있습니다. 선행사 또는 혹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둘 중 하나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이렇게 둘 다 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the time만 떨렁 오거나 where만 떨렁 오거나 when만 떨렁 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언제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where로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의문사로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혼자 와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앞에 선행사가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이란 선행사가 숨어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등 독해에서도 자주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how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 있는데 the way는 없었다. the way는 왜 없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관계부사랑 그 다음에 the way는요 함께 쓰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the way, how 이렇게 아니라 그냥 how, 그냥 the way 이렇게 2가지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 the way가 생략이 됐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인데요. 이거는 중간에 선행사랑 관계대명사 사이에 콤마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콤마 다음에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정해져 있어요. 일단 who, which, whose 이렇게 3가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당연히 선행사는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 which, whose 이렇게 세 가지만 쓸 수 있고요. 절대로 뭐는 쓰일 수 없다? that은 쓰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무슨 문장이 오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왜? 관계대명사의 결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문장 보세요. The novel was written by J.K. 그 다음에 이 J.K가 he가 되겠죠. 근데 저 원래 문장이랑 달랐던 건 뭐냐면 원래 문장은 J.K. 이렇게 있고 중간에 뭐가 없어요. 이게 없고 그냥 he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장 관계대명사의 계속정보 만드는 문장은 사실 콤마가 꼭 있어야 되고요. B문장에서 콤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접속사가 여러 가지 쓰일 수 있으나 저는 and를 하나 써볼게요. and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nd. 자, 그럼 원래 문장은 이거였던 거죠. The novel was written by J.K. and he was famous for singer 이라는 문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콤마랑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and가 두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걸 관계대명사로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he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and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and랑 he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누구를 남긴다? 관계대명사 who를 남길 겁니다. 그래서 the novel was written by J.K. who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 J.K.는 선행사에 해당이 되고요. who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행사가요. 어디 앞에 위치했냐면 콤마 앞에 위치한 명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콤마 앞에 위치한 명사인 경우에 계속적 용법에서는 꼭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리고 라는 뜻의 and 혹은 반전이 있는 그러나 라는 뜻의 but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for입니다. for. because 아니에요. for. 그 다음에 뭐로 변형이 가능하냐면 선행사를 대명사로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명사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and, he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자, A 문장 보세요. 자, A 문장에 자, 이거는 지금 선행사가 콤마 앞에 있는 명사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JK죠. 콤마 앞에 있는 이렇게 있는 JK가 선행사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좀 달라요. A 문장에서 she married you라는 문장이 있었고 B 문장에서는 it made me shocke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she made me 여기 문장에서 it이라고 할 게 없거든. 그럼 결국에 뭐냐? 이게 문장 전체입니다. 앞문장 전체예요. 그녀가 너와 결혼했다는 것은 she married you라는 사실인 거죠. 그녀가 너와 결혼했다는 것은 made me shocked. 내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면 she married you라고 써놓고 여기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낀다 그러면 뭐 and 그냥 쓸 수도 있겠죠. and. 자, 그러면 원래 문장 이겁니다. She married you, and it made me shocked.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A 문장이랑 B 문장을 더했어. She married you, 그 다음에 이제 쓸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it은 사라지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which를 쓰시면 돼요. which made me shocke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which라는 건 결국에 뭐를 줄인 말이냐면 and it을 줄인 말이다. 접속사에다가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it을 지금 줄인 말이다. 자, 그래서 선행사가 어떨 때 이제는 콤마 앞에 있는 문장 전체일 때입니다. 문장 전체일 때는 it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사는 무슨 취급하겠어? 단수 취급을 하겠죠. 그리고 콤마와 관계대명사는요. 접속사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위와 똑같아요. and, but, for 요걸로 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이건 it으로 변형하셔야 돼요. 그래서 and, but, for 플러스 it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 전체인 것까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I always had worries. 나는 항상 걱정을 가지고 있었고 and the most of the worry. 그리고 그 대부분의 걱정들은 이게 주어인데 이 the most of the worries 했을 때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수일치는 사실 the most 하면은 대부분의 라는 뜻이니까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율을 나타내는 명사가 왔을 때 수일치는 of 뒤에 있는 what is에다가 맞춰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s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로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문장 되는 거예요. I always had worries and the most of the worries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거 were silly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줄 거야. 여기 좀 콤마가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and 접속사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worries 사라질 거죠. worries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면서 얘가 이제 원래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었다라는 이 내용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 사라지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 지금. 원리 사라지면서 위치가 나오겠죠. 위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도는 될 거야. I always had worries. The most of which are silly겠죠. which were silly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장 전체가 지금 I always had worries 콤마 다음에 the most of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 the most of worries 요거에서 worries가 지금 겹쳤기 때문에 worries만 빼서 선행사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상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지금 보면 worries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worries가 겹쳤으니까 선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치. 여기 있는 위치는 이렇게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of 플러스 위치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고 그렇게 되고 여기는 뒤쪽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이 더 most가 맨 앞으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사실은 the most 뒤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all도 있고, have도 있고, many, some, one 이렇게 있어서 부분을 나타내거나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다 적어봤어요. 여기 뒤에 들어갈 동사의 수일치는 무조건 어디다 맞추냐면 선행사에 맞추시는 게 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원리즈에다가 맞추시는 게 룰입니다. 자, 그래서 비율을 나타낼 때는 선행사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이때도 중간에 콤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선행사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뒤에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때 관계부사가 한정적이에요. 두 개만 쓸 수 있습니다. when이랑 where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콤마 when, 콤마 where 이렇게만 쓸 수 있고 뭐랑 뭐는 안 되냐면 지금 why랑 how는 없죠. 그래서 how랑 why는 계속적 용법으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렇게 보면 when, where 그 다음에 위쪽도 보시면 지금 who, which, whose 이렇게 세 가지만 쓰일 수 있었잖아요. 요거를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복합 관계 대명사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복합 관계 대명사를 해볼게요. 이거 복합이라는 말을 쓴 거는 ever가 뒤에 붙었기 때문인데 자, 일단은 얘가 명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일 때 먼저 볼게요. 명사절일 때는 anyone who 이렇게 씁니다. anyone who 그리고 뒤에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의미는 뭐냐면 얘가 지금 who부터 불완전한 문장까지가 또 형용사적으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anyone을 해석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하는 누구든지 요 안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하는 누구든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버 볼게요. 위치에버는 이렇게 봅니다. anything which.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부터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까지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anything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근데 위치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끝에가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끝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하는 어느 쪽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뭐뭐하는 어느 쪽이든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하는 어느 쪽이든지 그 다음에 whatever 같은 경우도 anything which로 끝납니다. 근데 얘도 똑같은 게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지금 위치부터 그 다음에 끝까지 위치부터 끝까지가 anything을 꾸미잖아요. anything을 이렇게 꾸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끝에가 어느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끝납니다. 무엇이든지 anything을 살려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게 명사절이에요. 이게 명사절.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해서 끝에가 명사절로 끝나는 게 포인트고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근데 부사절이 들어갈 때는요. 부사인데 지금 보면 노메럴로 시작해요. 무조건 노메럴. 그러니까 노메럴을 시작하면서 뒤에도 어떻다?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됩니다. 노메럴을 시작하고 뒤에도 완전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누가 뭐뭐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뭐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문장에 만약에 지금 주어는 있고 목적어는 없을 때는 누가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실 테고 불완전한 문장에 만약에 목적어만 있어. 주어가 없어. 그러면 누구를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더라도로 끝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whichever, no matter which입니다. no matter which, no matter which.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문장 들어오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얘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 얘도 어느 쪽 이렇게 해석할 거니까 어느 쪽이 뭐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도 주어는 살아있는 거지. 목적어가 없는 경우인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쪽을 뭐뭐 하더라도. 얘는 주어가 없는 거죠. 어느 쪽을 뭐뭐 하더라도. 그 다음에 whatever는요. no matter what 이렇게 가겠죠? no matter what. 그럼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올 겁니다. no matter what.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자, no matter what 첫 번째 의미 무엇으로 해석할 거거든? 무엇이 뭐뭐 하더라도. 무엇이 뭐뭐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자, 얘가 지금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였어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근데 복합 관계 부사가 있어. 복합 관계 부사가 있어. 부사. 복합 관계 부사는 말 그대로 부사입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whenever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 시간이랑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하지는 않아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양보의 부사절만 일단 해볼게요. 어쨌든 얘는 부사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no matter로 시작합니다. no matter when.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뒤에가 당연히 무슨 문장이 오겠어.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거야. 이런 걸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이거도 언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언제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제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no matter where이겠죠? no matter where. 요것도 뒤에가 완전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언제 뭐뭐 하더라도가 아니라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끝나는 거죠.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디서 주어가 동사를 목적어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얘는 주동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 어디서 이것만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no matter how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겠죠. 근데 no matter how는 얼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에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리고 이 수능 영어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서는 이 친구가 제일 많이 쓰여요. however. 그리고 애들이 이제 however가 나오면 그러나인 줄 알고 해석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다 써봤어.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